96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B가 0보다 작고 A가 B보다 클 때 점 B분의 A, B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물어봤어요. 얘가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알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B분의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필요한데 힌트로 준 게 A랑 B는 곱해가지고 음수래요. 그리고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두 수를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라는 의미죠. 근데 A가 B보다 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B분의 A, B의 부호를 판단해보면 우리가 B분의 A라는 건 A 나누기 B에 해당하죠. 그러면 양수 나누기 음수를 했다는 건 부호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B는 좀 전에 우리가 0보다 작다, 음수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수인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제3, 4분면 위에 있게 되죠.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2사분면은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사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고 4사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파악한 대로라면 여기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6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 B가 0보다 크고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점 A, 마이너스 B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알려면 우리 아까 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A, 마이너스 B의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 보면 A와 B는 곱해가지고 양수래요. 그러면 곱해서 양수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고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으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같으면서 더해서 0보다 작으려면 A와 B가 모두 음수가 돼야겠다. 그쵸? 그러면 내가 궁금한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부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A, 마이너스 B는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가 돼서 제 2사분면 위에 점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96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y가 0보다 작고 xy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중 제4, 4분면 위의 점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조건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4, 4분면 위의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제4, 4분면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인 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x와 y의 부호를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x랑 y를 곱해가지고 0보다 작았다는 건 둘의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죠. 부호 반대인 것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음수니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x에서 y를 뺐더니 0보다 작았다는 건 x가 y보다 작은 숫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양수가 되지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면 항상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와 y의 대소관계 크기를 비교해보면 x가 y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x는 0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큰 게 되겠죠. 왜냐면 부호가 반대이면서 x가 y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각각의 보기에 부호를 판단해서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판단해서 제4,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x, y 그 자체니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그럼 얘는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x 곱하기 y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지금 음수였으니까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x는 플러스가 되겠죠. 양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쌤 똑같이 적을게요. 2번이랑 1번이랑.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니까 얘도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죠. 2번도.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x-y, xy 제곱이라고 했는데 x-y는 지금 문제에서 음수라고 줬죠.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x 곱하기 y 곱하기 y인 거죠. 이렇게 다시 적으면. 그러면 지금 x는 음수고 y는 양수니까 양수 2번에다가 음수 1번 곱한 거니까 xy 제곱은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x, y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4번 보기는 둘 다 플러스 부호가 되기 때문에 제1, 4분면 위에 점이 돼서 4번도 정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x랑 y를 지금 나눈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원래 x랑 y는 부호가 서로 달라서 나누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다시 붙였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부호가 됐고, 그 다음에 y 나누기 x를 했을 때는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나누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5번이 x좌표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가 돼서 제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97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점 a 플러스 2,6이랑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쌤 이거 말고 이 문제에 있는 숫자 말고 예시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보면, 좌표 평면 위에서 쌤이 1,2라는 점을 볼게요. 1,2, 여기 1,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으면 x축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애를 찾아야 되니까 x좌표는 동일하면서 y축 방향으로 반대로 이만큼 간 애를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딱 있어야 되지,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찾는 점이 이 점이 되겠죠. 1,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나요?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좌표는 같으면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랑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는 6이랑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이 항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9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6, 마이너스 2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가 a, b일 때 3a 마이너스 2b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a, b 구하기 위해서 점 6, 마이너스 2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아봅시다.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생각해보면 6,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6,2 있겠죠. 마이너스 2.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의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x축 좌표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y축 좌표는 2여야겠다. 그쵸? 그래야지 완전히 같은 거리에서 반대쪽에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가 똑같다 라는 표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찾고 있는 a, b는 마이너스 6,2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x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y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런 거 그리지 않고도 마이너스 6,2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아무튼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b는 2가 돼서 3a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해보면 3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b는 4인데 빼기 4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2가 돼서 1번이 되겠네요. 97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 마이너스 5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가 3,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y축의 대칭인 경우에 이 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감이 안 잡히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좀 파악해보면 되고, 일단 a, b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근데 a, 마이너스 5는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y축의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1,2 이런 거 들어볼게요. 1,2. 그럼 여기 1,2라는 점이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y축과의 거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y 좌표는 동일하면서 x 좌표가 반대로, 절대값은 같으면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x 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y 좌표는 동일해야 돼요. y 좌표는 동일. 그러면 부호를 반대로 바꿨더니 3이 됐다는 거잖아요. a는. 그러면 a 자체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동일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합치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97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 2,-4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b,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야 되니까 좌표 평면 그려보면 되겠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랑 x축 y축 표시해주고 원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2,-4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A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축까지의 거리가 같으면서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x 좌표는 같으면서 y 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2,4가 b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같으면서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x 좌표도 y 좌표도 모두 바뀐 마이너스 2,4가 c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으니까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y축 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x축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선분은, 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선분 CB는 x축에 나란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는 y축에 나란하기 때문에 BC와 AB가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한쪽을 밑변으로 보고 이쪽을 높이로 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표현해 보면 여기가 x 좌표 간 거리인데 둘 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만큼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와 A의 y 좌표 값의 거리가 되니까 총 8이 되겠다. 그쵸?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8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16이 되겠네요. 973번의 정답은 16입니다. 97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 ABCDE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A부터 E까지 점을 좌표를 나타내 봅시다. A부터 쌤 파란 색깔 글씨로 좌표 평면 위에 바로 적겠습니다. A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 다음 B는 X축으로는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위로 3칸만큼 올라갔으니까 2,3이 되겠죠. 그 다음 C는 X축 방향으로 원점으로부터 하나, 둘, 3칸, 그리고 아래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x 방향으로는 지금 그 어디로도 이동 안 했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래서 x축의 좌표는 x좌표는 d의 x좌표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아래쪽으로 갔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d는. 그리고 e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은 것과 보기를 비교해보면 3번 C가 잘못됐다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97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점 0, 마이너스 3은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좌표를 나타낼 때 순서상에서 여기가 x좌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y좌표죠. 그러면 x좌표가 지금 0이라는 건 x축 방향으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좌표를 그려보면 좌표 평면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려보면 x좌표가 0이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어디로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로는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1번에서 얘기한 0, 마이너스 3은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점이거든요. 그럼 이 점은 x축 위의 점이 아니라 y축 위의 점이 되겠죠? y축 위의 점.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2,0이니까 x좌표는 2고 그 다음에 y좌표는 0이니까 x축으로만 이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는 위든 아래든 이동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0. 그럼 이렇게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점은 4개의 4분면 중에서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x축 위의 점이든 y축 위의 점이든 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기 때문이에요. 3번 보면 점 6, 마이너스 4는 제2, 4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물론 아직까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2, 4분면 위에 있으려면 이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x좌표는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양수여야 하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 3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이 점이 어느 4분면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제4, 4분면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번도 틀린 보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3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는 1,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축과의 거리가 같으면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였죠. 부호 반대. 이거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 점을 찍어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빨간 이 점이 되겠죠?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의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좌표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안 바뀌면서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1,3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네요. 그리고 제3, 4분면 위의 점은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이다. 요거는 맞는 보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7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a가 제3, 4분면 위의 점일 때 다음 중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975번에 5번 보기에서도 풀었던 것처럼 제3, 4분면 위의 점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죠.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4분면이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딱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힌트를 보고
X좌표랑 Y좌표 둘 다 음수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는 음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 3, 4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A가 될 수 없는 것은 0과 양수가 돼서 4번, 5번이 A가 될 수 없는 값이 되겠네요. 정답 4번, 5번입니다. 97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 B가 제 2, 4분면 위의 점일 때 점 A, B, A 플러스 B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제 2, 4분면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이 힌트를 보고 그럼 A, B가 2, 4분면 위의 점이니까 이제는 쌤 그리지 않아도 알겠죠? X좌표는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좌표인 A는 음수인 거고 그 다음에 Y좌표인 마이너스 B는 양수인 건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건 B 자체는 음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이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바꿔줬더니 양수라는 건 원래 있던 B라는 숫자는 0보다 작은 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도 B도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냈고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싶은 A, B, A 플러스 B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A, B와 A 플러스 B의 부호를 또 파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B는 A 곱하기 B인데 지금 A랑 B가 부호가 음수로 같죠.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더하는 게 Y좌표인데 음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이 점은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이려면 제4, 4분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4, 4분면 위에 점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제4, 4분면입니다. 97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점 3a 플러스 2, 4b 플러스 2와 1 마이너스 2a, b 마이너스 3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둘이 어떤 관계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둘의 좌표가 어떻게 다르지? 이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힌트 가지고.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쌤이 예시로 아무 점이나 그냥 찍어 볼게요.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1,2 이런 파란 색깔 점이 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y축과의 거리가 같으면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러려면 y좌표는 같겠죠. 여기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x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지 거리가 같으면서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의 1,2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어떤 힌트를 준 거냐면 x좌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y좌표는 동일하다는 거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가지고 a와 b 값을 구하면 되는데 x좌표는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3a 플러스 2랑 그리고 지금 1-2a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2a-1이 같다라는 거겠죠. 이 자체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모든 항마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를 가지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a는 a끼리 정리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해서 a는 마이너스 3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좌표는 같아야 되니까 4b 플러스 2랑 b 마이너스 3은 동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1차 방정식도 만들 수 있겠죠. b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항시켜서 b는 b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만들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정리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내가 알고 싶은 a, b는 음수 두 개의 곱이니까 부호는 양수, 그 다음에 3과 3분의 5의 곱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97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 A는 마이너스 2,1이고 B는 4,1과 다른 한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때 점 C의 좌표로 적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넓이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제 그려야겠죠. 좌표평면 위에 점을. 그러면 좌표평면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원점 표시하고 점 A부터 찍어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1이니까 여기에 A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4,1이니까 이렇게 4칸 가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가면 되니까 여기가 B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A와 B가 Y좌표가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C가 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지금 넓이가 12가 되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 AB가 같은 라인에 있고 이제 수평으로 그러니까 X축에 나란하게 선분 AB가 있기 때문에 여기 AB를 밑변으로 보고 C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부터 길이를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A와 B 사이에 X좌표 가지고 거리를 구해보면 이 부분이 6이 되죠. 왜냐하면 거리니까 절대값끼리 합쳐야 되죠. 좌표 X좌표의. 그러면 밑변이 6인 삼각형인 건데 넓이가 12가 되려면 높이가 4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6에다가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했더니 1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높이는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C라는 점은 이 A와 B 사이에서 B에서 A와 B로부터 4만큼 Y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든 아래로든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수직거리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높이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봤을 때 AB와 Y좌표가 4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어야겠죠. 그러려면 C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서 Y좌표가 4만큼 차이 나는 Y좌표가 5가 되거나 아니면 아래로 4만큼 차이 나서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X좌표는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높이만 내가 4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2,5가 돼도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높이는 어차피 4가 되니까 X좌표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Y좌표를 힌트로 해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면 되고 그러면 뭐 콤마 5거나 뭐 콤마 마이너스 3인 애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으로 찾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98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점 ABCD가 있는데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생긴 사각형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길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좌표평면에 이 점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표평면 쭉 그리고 X축, Y축 표시하고 원점 표시하고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렇게 X축과 Y축과 원점을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A부터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래로 갈 거고 A는 여기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5,3이니까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선생님이 조금 짧게 그려놔서 조금 연장을 하고 선생님 잘 보이라고 이 한 칸 간격을 조금 크게 했더니 공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5,3이니까 위로 3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C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1,3이기 때문에 여기 1 그리고 Y좌표는 여기가 3 그래서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쵸? 이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가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AB와 CD가 각각 Y좌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축과 평행하게.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를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그러면
이 B랑 A나 B와 C 또는 D의 Y축과의 거리, Y축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Y축이라 했으면 잘못 말했네요. Y좌표 간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요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은 점 B와 점 A 사이의 거리니까 각각의 x좌표의 절대값의 합이 되겠죠. 거리니까. 그럼 밑변은 여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4만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CD와 AB의 Y좌표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변이랑 높이 구했으니까 사각형 넓이 구해보면 넓이는 16이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6입니다. 98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y가 0보다 작고 x-y가 0보다 클 때 다음 중 점 x, y와 같은 4분면 위의 점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x, y가 어느 4분면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x와 y의 부호를 내가 찾아내야겠다. 그쵸? 이 힌트를 가지고 그럼 xy가 곱했더니 지금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와 y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뺐더니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빼서 양수이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많이 했으니까 얘도 우리가 등식에서 이항하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등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뺐으니까 양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숫자에서 반대로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빼면 음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xy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이렇게 했으니까 x가 무조건 양수고 y가 무조건 음수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마이너스 x의 부호는 x 자체가 양수니까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y는 0보다 작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x, y라는 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수라는 거죠. 그러면 제 3, 4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제3, 4분면 위의 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수인 점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정답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8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현우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x분 후 버스의 속력 시속 yk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이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이렇게 어떤 값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값도 변할 때 이렇게 함수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쌤이 항상 앞에 문제 풀이할 때도 그랬는데 이 x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 말하다가 그 과정에 잘못 적었네요. x는 x분 후에 라고 했으니까 x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분 단위로. 그리고 y는 그때의 시속 ykm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여기선 주의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시간 단위가 여기서 분인데 속력은 시속 ykm여서 시간 단위가 c였으니까 이럴 땐 좀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보고 버스 속력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는지만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단위를 맞춰주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가 가장 빨리 달릴 때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버스의 속력을 의미하는 게 y 값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y 값이 제일 큰 구간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y값이 제일 큰 때는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속력이 가장 빨랐던 건데 그게 얼마인지 y축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여기가 50이고 한 칸에 10이니까 여기는 80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현우가 버스를 타고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는 모두 6분 동안 정지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버스가 정지했다는 건 속력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y축 값이 0이 되는 지점의 시간을 모두 합치라는 건데, 그러면 y 값이 0인 구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구간에서 잠깐 멈춰 있었다, 그쵸? 그때 시간을 보면 여기는 1분, 그 다음에 이쪽도 1분이니까 이 현우라는 친구가 도서관까지 갈 때까지,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가 멈춰 있었던 시간은 2분이 되겠죠. 6분이 아니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고, 그 다음 디귿, 버스의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한 때는 출발한 지 9분 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버스의 속력이 감소했다는 건 y값이 어떤 특정 값에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좀 해석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속력이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분 정도 됐을 때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쭉 2분 정도 가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그 다음에 4분 이후에 y값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쵸? 작아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속력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1분 멈춰 있었다가 6분이 됐을 때 다시 속력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7분에서 9분까지는 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또 속력을 감소시켰다가 또 1분 멈춰 있었다가 또 12분이 될 때까지 또 증가시켰다가 12분에서 14분까지 또 일정한 속력 50km로 달렸다가 14분에서 16분까지는 또 속력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라졌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좀 더 빨라졌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3번 된 거죠. 그러면 버스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간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는 출발한 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9분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현우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시간은 모두 16분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은 X축을 봐야 되죠.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시간 0이고 정지해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버스 타고 속력이 막 바뀌면서 갔는데 전체 16분이 될 때까지 버스가 운행을 했기 때문에 총 도서관 앞에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를 탄 시간은 16분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98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연우가 공원에서 방패연을 날렸을 때 X초 후 방패연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방패연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오른 시간을 A초 후 방패연이 가장 높게 날 때의 높이를 Bm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쌤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X축이 어떤 걸 의미하고 Y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체크해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X초 후라고 했기 때문에 X축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네요. 초 단위로.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커질수록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몇 초씩.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높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X좌표가 커지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고, 위로 Y좌표가 커지면 연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짝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지금 연이 날고 있는지를.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10초만큼 흐를 때까지는 연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쵸? Y축 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10초에서 20초, 25초가 될 때까지는 높이가 Y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쵸?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인 Y 값이 0이 됐다, 그쵸? 여기서. 그럼 지면에 딱 닿았다가 그리고 25초 후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Y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일정한 높이에서 조금 떠 있었나 보네요, 시간이. 그렇게 됐다가 40초 이후에는 또 더 위로 꽉 솟았다가 그 다음에 이 45초 이후로는 Y 값이 작아지고 있다. 그쵸? 다시. 그러니까 끝까지 탁 솟았다가 점점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대충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 파악을 했으니까 A랑 B 구하러 가보면 방패연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오른 시간을 H초 후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아까 지면에 닿았다는 건 지면으로부터의 거리 Y 값이 0이 될 때라고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딱 떠오를 때 시간을 물어본 거니까 A는 25가 되겠죠. 지면에 닿았다가 딱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이 25초니까 그럼 A는 25인 거고, 그리고 방패연이 가장 높게 난다는 건 Y 좌표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거니까 쌤이 아까 끝에 확 솟았다가 라고 얘기한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 왜냐면 Y 값이 이렇게 갔을 때 제일 높은 45m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높이,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 45m이기 때문에 B는 45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70이 되겠네요. 정답 70입니다. 98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점 마이너스 3a, 2분의 1a 마이너스 3과 5b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b 플러스 8이 있는데 각각이 x축, y축 위의 점이래요. 그때 a분의 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b를 각각 구해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점부터 보면 얘는 x축 위의 점이고 이건 y축 위의 점이래요.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건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려보면 x축 위에 있다는 건 뭐 이런 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위로든 아래로든 어디로도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건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이런 점들을 의미하겠죠. 그럼 x 방향으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로도 이동 안 했으니까 y축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점은 y좌표가 0인 거니까 2분의 1a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인 거니까 5b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각각의 a와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a 구해보면 2분의 1a는 3이 되고 a는 양변에 2 곱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5b가 15다 라고 되고, 그 다음에 양변 5로 나누면 b가 3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분의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b는 6분의 3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84번의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98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b, ab가 제3, 4분면 위의 점일 때 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3, 4분면 위의 점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내가 a와 b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점이 제3,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궁금한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b의 부호를 판단해서 제 몇 사분 위의 점인지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거라면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음수여야 하죠. 그럼 a-b도 음수고 ab도 음수라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먼저 사용해보면 우리가 두 숫자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여야 하죠. 그럼 ab의 부호가 반대인데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대요. 그럼 a가 더 작았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됐겠죠. a가 더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호가 반대인데 a가 더 작다는 건 a는 음수고 그 다음에 b는 양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궁금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의 각각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b는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b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이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ab가 곱한 게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음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셈인 거니까 마이너스 ab는 양수가 되겠다. 그쵸?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우리가 AB 부호하니까 AB가 부호가 반대니까 AB 곱하면 음수일 텐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이기 때문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이 어느 사분면인지 떠올려보면 제2, 4분면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제2, 4분면이 되겠습니다. 98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4,3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A와 두 점
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 구하려면 일단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점 A가 뭐 콤마 뭐인지부터 필요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4,3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이런 거 좀 풀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좌표 부호가 반대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점 A를 찾아보면 A는 4,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4,3, 마이너스 3,1, 2,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진 삼각형 그려보면 되겠죠. 좌표평면부터 조금 크게 그려보면 X축, Y축, 항상 XY축 원점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A는 4,3이니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올라가서 이 점이 될 거고 A,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1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가 1 해서 2점이 되겠죠. B, 그 다음에 C는 2,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에 C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가 뭔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점끼리 연결해서 삼각형의 세 변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건 뭐 A, B가 지금 같은 막 선상에 있고 이런 식으로 뭐 B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A, B가 같은 선상에 있어서 밑변과 높이를 딱 정하기가 좋은 삼각형들 을 앞에서는 풀었었는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간 거라서 우리가 밑변을 어디로 잡고 높이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문제죠. 뭐 어디든 밑변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의 높이를 내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A, B를 밑변으로 잡았어요. 그럼 높이는 C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길이어야 할 텐데 내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A, C를 밑변으로 하든 똑같이 B, C를 밑변으로 하든 내가 높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빽딱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되냐면 이렇게 A와 B, C를 일부러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살짝 찍었는데 우리가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변길이 이렇게 나란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들을 좀 구하기가 편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그리고 직사각형은 지금 모든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이 90도가 되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들을 점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들을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 우리가 밑변이랑 높이 구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색칠한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데 전략은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3개를 유아틱하게 적었나요? 빼주는 방법을 통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직사각형의 가로는 여기와 여기 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A와 B의 X좌표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절대값끼리 합쳤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거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A와 C의 Y좌표 사이의 간격이니까 높이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나머지 길이도 다 표현해보면 삼각형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A의 Y좌표에서 B Y좌표까지의 거리니까 2만큼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C의 X좌표의 차이가 되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와 B의 X좌표 간의 거리가 되니까 5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와 C의 Y좌표 사이의 간격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길이 다 표시하고 직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보면 직사각형 넓이는 아까 가로가 7이고 세로가 5였으니까 35가 되겠죠. 35 빼기 삼각형 3개를 뺄 건데 괄호에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빼줄게요. 첫 번째 여기 1번 삼각형부터 보면 2 곱하기 7에다가 우리 나누기 2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해도 되죠. 그거랑 더하기 여기 2번 삼각형 3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각각을 빼지 않고 한 번에 다 더해가지고 빼주려고 이렇게 괄호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괄호 안부터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되고 7, 그 다음에 여긴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2분의 15, 그 다음 더하기 여긴 약분돼서 5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먼저 이제 계산해 보면 12랑 2분의 15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24가 더해지면서 12는 2분의 24니까요. 그래서 2분의 39가 되겠죠. 2분의 24 맞네요. 그러면 우리 35에서 2분의 39만 빼주면 되니까 통분하면 2분의 70 빼기 2분의 39가 되죠. 계산해주면 2분의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웠지만 이제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없는 삼각형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빼가지고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대신에 조금 길이들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구해줘서 빼주면 선생님처럼 하면 2분의 31이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98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P가 있는데 A, B래요. 얘가 제4사분면 위의 점이고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 점 Q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인데 이게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A, B가 제4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4사분면이라는 건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인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X좌표, 그 다음에 B는 0보다 작다라는 정보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지? 요거를 잘 못 떠올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절대값 얘기할 때는 수직선을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A는 지금 양수니까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음수니까 왼쪽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절대값이 A가 더 작다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더 작다는 거예요. A가. 그럼 A가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B는 왼쪽으로 가 있는 거지 이제 거리는 A보다 원점으로부터 더 멀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알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부호와 A 마이너스 B의 부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A 플러스 B는 지금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다. 그쵸? 그럼 우리가 부호를 판단할 때 절대값을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B가 더 크네요. 음수가. 그러면 A 플러스 B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를 뺀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 빼기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거 부호 반대로 바꿔주니까 결국 양수 두 개의 덧셈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A-B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 Q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2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제2사분면입니다.